자, 넘버로는 89번이고요. 경영공시의 공시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공시 기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표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공시는 사업 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자, 얼마 이내에 공시실에 공시를 해야 되느냐?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실에 얼마 동안? 3년간 공시를 해야 되고요. 분기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경영공시는 결산 시와 분기별 임시결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는 이게 바로 정기공시죠. 정기공시. 그 다음에 공시 사유 발생 즉시 공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공시 항목, 수시공시 항목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품 공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양식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경영 공시 기준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세 번째, 상품 비교 공시 내용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 비교 공시하죠.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는 비교한 내용은 공시를 하면 안 되죠. 90번 수시공시 항목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험회사의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대한 거액의 긴급 이런 표현이죠. 그죠? 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액의 손실, 수시공시 항목이죠. 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중대한 변동, 이게 수시공시 항목이죠. 대주주, 정부기관 이런 것들 다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약자 배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공시 사항의 공시 기한과 기한은 수시로 공시하는 거니까 얘는 발생 즉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기간은 3년간입니다. 수시공시 항목, 그 다음에 수시공시 사항의 공시 기한, 기간 함께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비율은 수시공시 사항, 수시공시 항목이 아니라 정기공시 항목이죠. 두 번째,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은 정기공시 항목이 아니라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죠. 세 번째, 민원 발생 건수, 불완전 판매 비율은 정기공시 항목이다. 자, 민원 발생 건수는 이게 기타 공시죠.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1번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 기재금지사항 중에서 기재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집인의 성명 이름, 이건 필수 기재사항이고요. 모집인의 변액보험 판매 자격증 보유에도 필수 기재사항이고요.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내용에는 기재금지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보험 계리사 손해 사정사 보유 현황. 자, 요거 키워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현황들을 공시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같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기관 경과에 따른 해지 환급률에 관한 사항은 보험 안내 자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죠.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의 특별 개정은 보험업법상 투자 신탁으로 분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투자 신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투자 신탁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 신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 함정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92번 보험계약 관리 내용에 대한 보기 문제네요. 맞게 연결된 거 보겠습니다. 일반 보험은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얼마에 한 번 이상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해야 하느냐? 연 1회죠. 근데 변액보험은 더 자주 해야 되죠. 분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 개정은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까지 받아야 되죠.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분기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보험계약 관리 내용, 자산운용 보고서 다 분기 1회 이상입니다. 연관 함정 보죠.
생명보험회사 변액보험 공시실에서는 타 보험회사 상품과의 펀드 수익률 비교 내용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교 내용은 무조건 협회죠. 협회입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반드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반기 1회가 아니라 분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문서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93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 보겠습니다.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입, 그다음 가입 후, 그 다음에 공통, 가입 전, 가입 후, 공통 세 가지 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서, 회사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산운용 보고서와는 관련이 없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보험회사입니다.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소비자가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수료 안내표죠.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조금 비중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통해서 수수료를 알 수가 있지 적합성 진단 결과와는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펀드별로 공시되는 수익률은 개별 계약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수익률과는 다르죠. 개별 계약자는 가입한 날도 다 다르고요. 보험료 투입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계약자에게 실제 적용되는 펀드 수익률과는 다른 수익률입니다. 94번,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수수료 안내표 제공 시 포함되어야 될 수수료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계약 체결 비용,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다 맞죠? 공시 이율은 수수료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비교 공시하여 보험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를 안내, 운영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보험 담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 저축성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우리 앞에서 봤죠. 두 번째,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은 보험계약 관리 내용 발송 주기가 서로 다르죠. 일반보험은 연 1회 이상,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이었습니다. 95번, 변액보험 교육 이수기간,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나오죠. 4시간 이상, 판매 전, 판매 후 각각 4시간인데 판매 후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각각 4가 들어가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한 변액보험의 계약 체결 절차. 이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한 번씩 언급은 됩니다. 자, 변액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얘가 1번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입 설계를 하고요. 가입 설계를 해야 고객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야 상품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청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의 보수 교육은 1회당 4시간씩 맞죠? 근데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죠. 1회. 두 번째, 적합성 진단 시 계약자의 재산 상황, 이거 파악해야죠. 보험계약 유지 능력 파악해야 되죠. 가입한 보험 상품, 모든 보험 상품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반 금융 소비자가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 금융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안 받아도 되니까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난 전문 금융 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합성 진단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6번. 자, 필수 안내사항,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과 필수 안내사항.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안내사항에 해당되겠죠. 자,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제한은 기초서류에 근거를 했으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금지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자사에게 유리한 특정 회사,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관만 비교했다. 이건 금지사항이죠. 장래 운영 성과에 대한 단정적 판단, 무조건 2배가 납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거 금지사항이죠. 타 금융상품이나 일반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얘기 다 금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요 10년. 요 10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작년엔 조금 뜸하긴 했는데 요거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에서는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죠. 평균 공시율 기준으로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펀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다. 뭐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나 전화로도 펀드 변경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97번, 펀드에서 차감되는 재반 비용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관련 비용 중에 자, 기본 보험료에 비례해서 차감되는 비용이 딱 하나 있었죠. 뭡니까? 위험보험료죠. 나머지는 대부분 적립금에 비례를 해서 차감되는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후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 실시하죠. 그죠? 예, 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뭐 시험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닌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일단 이해는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 보수는 영업보험료의 일정률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기본보험료에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역시 특별계정 적립금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98번 예금보험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즉 부보금융기관이 어떤 곳들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수협은행, 이게 부보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죠. 농협지역조합에는 부보금융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매매업자 해당되고요. 상호저축은행 해당되고요. 생명보험회사도 해당이 되죠. 정답은 가, 다, 라, 마 3번이 되겠네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고객이 계약한 변액보험의 약관에 최저 보증 약정이 있다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바뀐 부분이죠. 예, 선택 특약과 함께 최저 보증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공적보험제도죠. 맞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죠. 예,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예, 신협 이런 데들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보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예금만 보호대상이 되는 겁니다. 99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금융상품 보겠습니다. 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재보험계약은 얘는 보호 안 되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도 안 됩니다. 변액보험계약의 특약, 퇴직보험 얘는 예,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 보험사고는 예금 지급 정지죠. 그죠? 2종 보험사고는 지급 정지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해산, 파산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게 2종이죠. 두 번째,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자, 선택 특약과 최저 보증 보험금 이 두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함정. 재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상품이 아니죠. 네, 두 번째, 법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 계약도 예금 보험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100번 예금자 보호 한도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한 예금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종, 2종이 있었죠. 예금 지급 정지, 인허가 취소, 그 다음에 경영 개선 명령, 얘하고는 1종, 2종과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번째, 계약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이 예금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하죠. 그래서 경영 개선 명령이 취해진 경우는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뭡니까? 확정기여형. DB형 아닙니다. DC형입니다. DC형. DC형과 IRP가 별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 이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 계약 이전을 통해서 계약 이전이 돼서 영업이 재개가 됐어요. 재개가 되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영업이 재개되었으면 이제 거기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의 인허가 취소 시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정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딱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예금의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는 2종이 아니라 1종 보험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101번 이제 마지막 에센셜 문제네요. 다음 표의 김생명 씨가 A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지급받게 된 예금보험금은 얼마입니까? 자, 은행이니까 일단 부부금융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A은행에 가입한 금융상품 내역 보겠습니다. 외화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양도성 예금증서, 얘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주택청약저축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외화예금 3천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는 얼마입니까? 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이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보험금 지급 결정을 거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예금보험금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급 결정하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니죠. 예금보험공사죠. 두 번째, 예금자 보호제도로 인해 금융회사별로 원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죠. 합하여. 마지막 보겠습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 예금 종류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센셜 101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 치기 직전에 자, 처음부터 책을 한 번씩 쭉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리뷰를 하면서 제 강의를 쭉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공부하신 거 복습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센셜은 그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시험 칠 때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